네, 안녕하세요. 오약사의 약 이야기의 오현진 약사입니다. 이전 첫 번째, 두 번째 영상들에서 약물 상호작용의 예시와 어떤 방식으로 약물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을 위한 10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첫 번째 팁은 바로 단골 약국을 지정해서 그 약국에서 약을 모두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어떤 약들을 먹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두 알고 있는 단골 약국이 있으면 내가 먹는 약들이 안전한지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나에게 더 맞는 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 주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약물 상호작용 상담을 꼼꼼히 잘해주는 약국을 찾아서 단골 약국으로 지정을 하고 그 약국에서 가능한 모든 약을 받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국 한 곳이 국내에 유통 중인 모든 약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체 조제나 약 주문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대체 조제라 하면 이제 같은 성분, 같은 함량,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약인데 제약 회사만 다른 그러한 약으로 변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체 조제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약을 주문해서 받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 주문도 힘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단골 약국에서 모든 처방약을 다 받아가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단골 약국 한 곳을 지정해서 모든 약을 한 곳에서 받아가는 것이 약물 상호작용 체크에는 가장 좋습니다. 네, 두 번째 팁은 복용 중인 약을 모두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약들을 그럼 알려줘야 하냐? 처방전을 받아서 구입해서 복용 중인 전문 의약품들, 그러니까 의사를 보고 그래서 진료를 받아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구입한 약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처방전 없이 그냥 약국에 가서 구입한 일반 의약품류들, 이러한 것들은 각종 영양제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각종 영양제들, 그래서 건강식품, 기능식품류, 건강식품류, 이러한 각종 식품류는 아마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거나 각종 쇼핑몰에서 구입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것들도 모두 약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복용 중인 모든 약을 알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팁은 처방전 사진을 찍어서 휴대폰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추천하는 방식인데요. 처방전 사진이 좋은 이유는 어느 병원에서 언제 어떤 약을 받았고 약 용량과 복용법이 어떠한지 모든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는 경우에 이 사진을 모두 모아둘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복용하는 각종 약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알기가 쉽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약을 직접 가지고 다니시면서 약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약 실물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 실물만을 봐서는 무슨 약인지 바로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약이 정말 다양하게 생겼고 약 모양만 바로 보고 그 약을 맞추기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식별 검색을 따로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약만 가지고 다니는 경우에는 약을 어떤 용법으로 어떻게 드시는지, 약 복용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다른 약들, 만약에 뭐 저녁 약만 들고 오셨다. 그럼 아침에 먹는 약은 어떤지, 또 다른 병원에서 받은 다른 약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번째 팁은 바로 기저질환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이라고 하면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등등 그래서 만성질환,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을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기저질환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질환의 자세한 상태도 알려주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장질환의 경우에는 그냥 신장이 조금 안 좋다는데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약사 입장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두루뭉실해집니다. 그래서 만성신장질환이 있다면 몇 기에 해당이 되는지 이걸 알고 계시면 좋고요. 또는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 중에 GFR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걸 알고 계시면 가장 좋습니다. GFR 수치 또는 이제 흔히 eGFR이라고도 이제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해서 다니시면 정말 도움이 되겠죠. 다섯 번째 팁은 술과 담배를 하는지 여부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만성적으로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간독성이 있는 약을 좀 피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로 타이레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레놀은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두통이나 몸살이 있을 때 정말 많이 드시는 약인데요. 그래서 타이레놀의 성분명은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 그래서 술을 하루 3잔 이상 정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아세트아미노펜 이 성분의 약을 드시면 간독성 위험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즉 타이레놀과 같은 이러한 약은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술을 같이 마시면 위험해질 수 있는 약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졸음이나 어지러움, 이런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마약성 진통제 같은 이러한 약들은 술과 같이 드시게 되면 호흡 증출을 억제하기 때문에 호흡이 힘들어지거나 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담배를 계속 피다가 금연하는 경우 특정 약들의 부작용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에는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장기간 피시게 되면은 이러한 많은 화학 물질들을 해독하기 위해서 간에서 약을 분해하는 효소들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분해 효소들은 특정 약들을 분해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연을 하면 화학 물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많이 만들어졌던 이러한 대사 효소들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져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특정 약들의 대사 또한 감소가 되면서 이러한 약들은 부작용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약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부 이러한 약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팁은 피해야 하는 음식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겁니다. 제가 앞전에 영상들에서 약물과 음식 사이에도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음식들이 좀 대표적인 약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특정 음식들은 특정 약물들은 각각의 이런 음식들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들을 좀 자주 드시는 분들은 약을 받아 가실 때 혹시 이러한 것들을 피해야 하지는 않는지 물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 팁은 약을 여유롭게 받아가기입니다. 그래서 약을 빨리 달라고 재촉하셔서 환자분들이 얻는 이득은 제 생각에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재촉을 하시게 되면 약 조제하는 과정에서 실수할 위험도 커지고요. 그래서 약물 상호작용 상담 같은 것은 전혀 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환자분 본인이 드시는 약이 많고 약물 상호작용 이러한 것들을 좀 꼼꼼하게 봐주시기를 원하면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필요한 정보를 기저질환이라든지 다른 복용하는 약물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약사에게 알려드리고 제공하고 약사에게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합니다. 여덟 번째 팁은 약물 상호작용 체크 툴을 사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내가 직접 좀 체크를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덟 번째 팁은 이렇게 직접 약물 상호작용 체크를 해보고 싶다는 분들을 위한 팁인데요.
그래서 약물 상호작용 체크 툴은 크게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들이 유료 버전까지 구입하시기는 쉽지가 않으니 이제 무료 버전을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약학정보원에서 이제 무료 버전의 약물 상호작용 체크 툴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영상 하단에 제가 올려드릴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셔서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무료 버전은 정확도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설명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찾은 정보를 가지고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판단을 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약사나 의사에게 문의를 하시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무료 버전의 약물 상호작용 툴뿐만 아니라 AI 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I 앱도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틀린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AI 앱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달라지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찾은 정보를 가지고 약사나 의사에게 최종적으로 문의를 해서 판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9번째 팁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해서 드시면서 내가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과 병용해서 먹어도 될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일반 매장에서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약사에게 문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병용 섭취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각종 건강기능식품을 드실 때 피해야 하는 혹은 주의해야 하는 의약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영상 하단에 올려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웹사이트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 한해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다른 일반 식품류는 여기에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환자 특성을 고려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찾은 정보를 가지고 약사나 의사에게 문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이 정보는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0번째 팁은 의사와 약사 모두에게 물어보세요입니다. 다양한 약을 접하면서 약물 상호작용의 여러 기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약사입니다. 그래서 약사는 여러 질병에 사용되는 다양한 약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약물 상호작용을 판단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물의 약동학적 그리고 양력학적 특성을 잘 알고 있어서 약물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물 상호작용에 의해서 처방 조절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처방 의사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방 조절이라 하면 약을 변경한다든지 약 용량을 조절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을 애초부터 왜 써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약으로 변경 또는 용량 변경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처방 의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와 의사 모두에게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